그러면 먼저 얘기를 꺼내신 우리 회장님부터. 예. 이것도 있다고 하시면 또 부담되시죠? 그냥 편하게 하시죠. 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관료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관료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관료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후에 이제 전문가들을 와서 하라.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손발, 관료는 브레인 이런 체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관료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가 그러한 실력이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그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잘 공부를 많이 못해서 논리적 체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 연구의 90%를 투자한다면 그 현장 그 전문가 연구자들도 이 정책이라든가 그 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이 열릴 때 많이 좀 참석을 해서 시야를 좀 넓힌다면은 관료들과 좀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좋은 정책 결과 또는 기획 과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쪽에 실력을 기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준일 회장님께서 뭐 겸손하게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제 객관적인 사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관료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이 대단하거든요. 물리력? 물리력. 실질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료가 갖고 있는 힘. 그러니까 법과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뭐 인력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해오기 때문에 쌓이는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료가 갖고 있는 그 힘 자체는 대단해요. 하지만 그것이 현장의 전문가들을 능가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속성이 부족해서 관료들한테 밀리는 게 아니라요. 그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또 주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힘이라는 거.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로 현장 연구자들에게 기획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평가할 수 있는 힘을 주면 그게 관료들의 권한으로부터 뺏어와서 내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현장 연구자들은. 그냥 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이라 그들이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익숙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지금 과학기술부가 뭐 그 재정전략회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뭐 5개년 계획 이런 거 내잖아요. 전 관료들이 과연 5년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자들에게 주면 저는 더 훨씬 나은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을 이양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 권력은 도구다. 뭐 누군지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행정가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모순 역할을 하는 거다. 정말로 그게 실현돼야 과학기술 정책도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이 관료보다 절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고 어쨌든 동의합니다. 네. 권한을 뺏어와야 돼.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이제 그런 게 내려왔을 때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을 미리 준비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리 잘했죠? 맞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저는 약간 박쥐의 입장을 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공무원들하고 많이 뭐 전면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우리 현장 연구자들만큼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여기는 이공계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는 뭐 과장이든 사무관이든 어느 날 갑자기 이 업무를 한 2, 3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사실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예로 보면은 이분들 눈에는
우리 현장 연구자들이 각각의 자기 연구 분야를 프로모션하는, 예를 들면은 일종의 이해 당사자들로 보이니까, 예컨대 뭐 아까 말씀하신 그 AI 같은 경우도 AI 분야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를 그 배분을 할 것인가 가지고서 오히려 AI 내에서도, 연구자들 내에서도 그 주장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순수한 현장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해 당사자로서 결국 자기 연구 분야를 자꾸 홍보하는, 또 거기에 예산을 태우려고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은 서로가 약간 서로의 그 전문성을 좀 수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 예만 들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최근에 무슨 기획 작업을 하다가 그 과기부에 그 저기 과장과 사무관이 왔는데, 그 사무관이 이공계 출신인데 하필이면 그 기획하는 과제 전공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잘 알고 너무 교통처리를 잘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모두 이공계 출신한 사람들이 과기부 사무관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서로의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연구만 하다 보면 정책적인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데 본인이 어느 순간 팀장이 되고 보직을 맡게 되면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과에 관련된 과학기술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고, 과학기술인들도 정책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서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관료분들도 그 분야의 관료성이라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의 전문성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뭔가 일을 같이 만들어보고 같이 뭔가 성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입장에서 너무 서로 간에 어떤 벽이 쳐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R&D 예산 삭감 같은 경우도 사실 연구자들이 제일 상처받았던 부분은 소통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게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이런 게 설치돼 있기도 한데, 거기 보면 미래인재 특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래인재가 되어야 되는 대학원생들은 실제로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어쨌든 연구 현장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좀 들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예. 미래인재 특별위원회에 미래인재가 없군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에 뭐 제어법이나 뭐 이런 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관료를 적대시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료들이 지나치고 과도하게 그 권한을 많이 독점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관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한국 사회에서 관료 집단이 없이 이게 유지나 운영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조정하고 일정의 이제 통제하는 역할들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권한, 기획부터 수행, 평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가고, 심지어는 뭐 예산뿐만 아니라 사실 인사에 대한 권한도 정치 권력이 바뀌면서 뭐 이렇게 자신의 이제 그 공공행상으로 인물들을 세우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관료 집단에서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출연연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 특정 부서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연구지원팀장, 이게 이제 서기관급 정도 될 텐데, 뭐 이런 분 하나가 연구기관장들하고 거의 뭐 이렇게 같이 뭔가 일을 컨트롤해요. 제가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권한이 독점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 출연연 기관장님도 장관급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급인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권한이 독점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관료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분들이 무능하다라고 해서 이거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해야 될 고유의 역할 이상으로 지나치게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 독점된 권한, 그리고 과학에 갖고 있는 권력을 현장의 연구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까먹은 거 아닌가 싶어요. 빨리 돌려줘야 된다. 회장님께서 덧붙이신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완전히 100% 동의하고요. 네, 100% 동의합니다. 출연연. 예,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권한을 받으면 행사를 할 수 있게 그 논리가 쓰려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고 준비하고 양측에서 배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위원회가 있잖아요. 목적을 세운 위원회에 그 미래 인재가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연구자들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관료 중심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산학연이 균형 잡히게 돼야 되는데 또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또 나이도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데 20대 후부터는 다 이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료의 힘이 분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오늘 방송 나가고 관료들만 한번 또 모시고 네. 관료들의 말씀을 한번 관료의 말씀을 듣고 관료들은 또 함께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오늘 유튜브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열띠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